교재 페이지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간단하게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로그인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단일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작업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식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거예요.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 인터넷 창에서 네이버는 접근 가능하신가요? 네이버가 접근이 안 되시면은 저희 검색창에다가 한국 무역 협회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kita.net 이라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에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돼요. 어차피 접근하는 방식 똑같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가신 다음에 네이버에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작업할 거냐면은 증권의 시장지표에 이 환율값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율값이 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공지 뉴스의 환율 종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접근이 안 되시면은 얘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네이버가 접근이 가능하시면은 그냥 시장지표에서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 텐데 저는 네이버로 하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의 시장지표. 네이버가 여기 있죠? 증권의 시장지표. 증권의 시장지표. 가시면은 저랑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리시면은 이제 여기에 항목들이 있죠? 자, 저희가 했던 거 단일 값을 가지고 오는 거 해봤어요. 그죠? 텍스트로. 이번에는 이 전체 값을 한번 가지고 와볼 거예요. 전체 값. 그냥 바로 UIPath 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화살표 지워주시고요.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시퀀스 하나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환율 테이블 추출 정도로 적어볼까요? 테이블 추출. 자, 여기에서 시퀀스 안쪽에 오신 다음에 저희 이전까지는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타이핑하고 뭐 텍스트를 가지고 오고 등등의 작업들은 뭘 썼죠? 자동으로 했을 때 레코더를 썼어요. 자, 그런데 레코더로 할 수 없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식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레코더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레코드를 중지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저장하고 나와셔야 돼요. 레코딩을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중지하면은 얘는 어떻게 가지고 오냐?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테이블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작업은 레코딩으로 할 수 없고 테이블 추출 작업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 테이블 추출 눌러볼까요? 지금 저처럼 저는 또 이제 이 화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선택 중지 저는 할게요. 하고 화면 이동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추출할 데이터 선택 버튼 눌러주시면은 화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테이블에서 일단 전체 데이터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테이블에 아무 곳이나 눌러보세요. 그냥 아무 데나 눌러보세요. 이 테이블. 그럼 뭐가 나오죠? 팝업? 모든 열을 추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시나요? 여기 테이블 눌렀을 때 안 나오나요? 신기하네요.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모든 열을 추출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나오면은 저희가 예 버튼 누르면 뭐가 되죠? 전체 데이터가 나오죠? 이 전체 데이터는 나오시나요? 1이네요. 자, 제가 하나를 볼게요. 샘플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 말고 똑같은 작업이에요. 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 앱, 웹, 레코더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액티비티를 할 수 있었죠. 저희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해주는 액티비티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액티비티, 저희가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될 때 앞에 뭐가 붙는다고 했었죠? get, 그리고 extract. 이번에는 extract 테이블 데이터예요. 써볼게요. extract 테이블 데이터. 이 기능이 우리가 보고 있는 테이블 추출 기능이에요. 되셨나요? 자, extract 테이블 데이터 가지고 오셔서 끌고 오시면은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에요. 되셨나요? 자동화할 애플리케이션 표시, 우리 화면 잡아주시고요. 표시할 애플리케이션 이제 뜨나요? 좋아요. 이렇게 다 뜨시나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빈 공간 눌러주세요. 눌러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뜰 거예요. 테이블에서 모든 열을 추출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버튼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전체 항목이 뽑혀서 나온 거고, 난 확인하고 싶다. 미리 보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테이블 데이터가 모두 나온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뽑힌 테이블하고 원본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원본에 없는 게 하나가 더 뽑혔습니다. 뭐죠? URL. 그 URL 어떤 URL이죠? 하이퍼링크까지 뽑힙니다. 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하이퍼링크 값까지 뽑혀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난 만약에 이런 하이퍼링크 값들은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보시면 뭐가 있죠? 휴지통 버튼이 있죠. 휴지통 버튼. 이건 저희가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되셨으면은 저장 및 닫기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어떤 작업할 거냐, 마찬가지로 저희가 양손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는 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되셨으면 다음으로 추출 쪽에다가 뭐 하죠? 컨트롤 K, 이름은 환율 테이블까지 적어볼까요? 환율 테이블. 자, 저희는 이제까지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만 가지고 왔어요. 그죠? 텍스트. 맨 처음에 뭐 썼죠? 메시지 박스에 예, 아니요 다물쇠 해봤고요. 두 번째는 관세청에서 제목하고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 값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텍스트 변수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변수 하나에 값이 하나만 남긴다는 거예요. 즉 변수 1, 내용 1, 1대1 매칭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수는 뭐죠? 이런 이 환율 테이블이라는 변수 안에 데이터가 지금 몇 개가 담겼죠? 무수히 많이 담겼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텍스트 전용, 문자열 전용 변수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때는 이 테이블 전용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때 변수 유형을 저희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변수 유형 볼까요?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관리자 보시면은 여기에 좀 다르죠? 데이터 테이블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두 개의 차이입니다. 즉 버튼값, 아까 전에 예 아니오였었죠? 버튼값 같은 경우는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스트링 형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환율 테이블, 여러 개의 값이 모인 그 테이블 값은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값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값이에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 테이블 값 어디서 많이 쓰죠? 엑셀, 그죠? 엑셀 많이 쓰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있던 단일 텍스트, 뭐 이제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버튼 값들은 우리가 write line이라고 하는 거에다 출력할 수가 있었어요. 이 내용을 write line으로 출력할 수 있을까요?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개의 값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출력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출력해야 되냐? 이 테이블 자체를 어딘가에다가 던져야 돼요. 그 위치가 엑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뽑아온 이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선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든 이 변수를 바깥쪽에서도 쓸 수 있게끔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변수는 어디에만 쓰였죠? 이 실행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 쓰이게 돼요. 이 실행. 들어볼까요? 데이터 관리자를 열어서 보시면은 얘가 use application 브라우저로 되어 있죠. 이 use application 브라우저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얘예요, 얘.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이 변수는 이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 환율 테이블 추출이라고 하는 시퀀스를 나가면은 내가 만든 게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만든 변수를 가지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퀀스 설명할 때 뭐라 했었죠? 시퀀스 플로우 차트. 플로우 차트에서는 시퀀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구성합니다라고 했었죠. 즉 내가 1번 프로세스에서 만든 이 데이터를 2번 프로세스로 넘길 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넘길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쓸 범위를 이제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데이터 관리자 쪽 가신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 환율 테이블 변수의 범위를 좀 넓혀주자는 거예요.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뭐가 나오죠?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범위 중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든 것을 환율 테이블 추출 시퀀스를 넘어서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야 되니까 플로우 차트까지 넘겨주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그룹을 나가서 다른 그룹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그룹보다는 넓어야 되겠죠, 범위가? 그래서 플로우 차트인 거예요. 자, 플로우 차트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갈게요. 여기로. 그죠?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도 이 항목이 보이죠? 이 플로우 차트가. 그죠? 우리가 이 시퀀스를 눌렀을 때 보일 거예요. 자, 이제는 엑셀을 쓰기 위해서 얘가 그럼 프로세스 1번이 되겠죠? 프로세스 1번 데이터를 추출한다. 프로세스 2번 데이터를 쓴다가 되는 거예요. 자, 화살표 넣기 위해서 맞춰주시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시퀀스 가지고 오실 때 드래그 풀지 마세요. 풀지 않은 상태로 좀 가까이 가면 뭐가 나오죠? 상하 좌우로 뭔가 세모 박스가 나옵니다. 그 세모 박스에 두시면은 만들어져요, 알아서. 자, 이름 엑셀 출력 만들어 볼게요. 하고 안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하기로 했었죠? 여기에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온 환율 테이블을 여기다 쓰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엑셀에. 그러면은 우리가 저장했었던 변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겠죠, 데이터 관리자에서. 변수가 있네요, 그죠? 이 변수를 이제 활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웹사이트 들어갈 때 어떻게 시작했었죠? use 브라우저.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에 웹사이트 열 때 use 브라우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엑셀이에요. 그럼 똑같이 use, 이번에는 엑셀입니다. use 엑셀. 자, 액티비티에 use 엑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use 엑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즐겨찾기에 추가해 주시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use 엑셀 파일. 자, use 브라우저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use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는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창에 URL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use 엑셀은 뭐죠? 내가 열 엑셀 파일에 경로를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되셨으면 전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그럼 이 경로, 우리 실습 폴더의 환율입니다. 찾으셨나요? 실습 폴더의 환율 찾아오세요. 아,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다 설치가 안 되셨나 보네요. 설치하시면은 저희가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혹시 버전은 저랑 이제 같죠? 그죠?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경로, 지금은 이제 액티비티 하나 남았어요. 하나만 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전 한번 쭉 나가 볼게요. 어차피 하나만 쓰면 되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바탕화면, 실습 폴더, 세션 2의 환율 가지고 오셔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전 적어 볼게요. 환율 엑셀 파일 가지고 오신 상태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get, extract 쓴다면은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write를 한다고 했어요. write. 아까 전에 그래서 write 텍스트 파일이 썼었죠. 이번에는 write, 우리 아까 환율 테이블 변수 유형 뭐였었죠? 데이터 테이블. 즉 write 데이터 테이블 to 엑셀. 그 데이터 테이블 형식을 내가 엑셀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write 데이터 테이블 to 엑셀, 굉장히 중요한 액티비티입니다. 마찬가지로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가지고 오세요. 쓰는 내용 뭘 쓰죠? 우리는 환율 테이블. 어디에 쓸 거죠? 시트 1. 우리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알아서 얘가 다 가져와 줘요. 시트 정보들을. 플러스 버튼 누르면 엑셀의 시트 1 보이시죠? 시트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뭐 해야 되죠? 끝났으면은 실행해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거 속성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웹 작업할 때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창이 닫혔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use 엑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엑셀이 닫히면은 또 다시 열어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어야 됐죠. 그죠? 할 거예요, 아마도. 엑셀 자체도 안 닫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use 엑셀 보시면 뭐가 있죠? 엑셀 파일 열어두기라는 속성이 있죠. 그럼 얘를 체크하고 우리가 실행 버튼 눌러 보면은 엑셀 작업은 안 닫힐 거예요. 이제는 해보면 되겠죠? 실행 버튼 클릭,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났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UiPath로 하고 있는 작업들은 백그라운드로도 다 가능합니다. 즉 우리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이 뒤에서 다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류가 나시거나 안 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시트 1은 이 파일이 열려 있고 접근이 가능할 때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상 쪽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엑셀이 뜹니다. 엑셀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시트 정보를 받아 와가지고 얘가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렇죠? 엑셀이 안 만들어져 있으시면은 얘가 접근이 안 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래처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아니면은 안 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자, 저희가 했던 작업들은 모두 교재에 더 자세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저희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응용할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환율 데이터를 보는데 사실 알고 싶은 거는 명확해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까지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얀마의 환율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뭐 리비아, 루마니아까지 환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건 정말 특수한 부서, 뭐 특별한 사람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 항목을 편집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편집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UiPath 스튜디오. 우리 데이터 어디서 출력했었죠? 데이터는 플로우 차트의 환율 테이블 추출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작업했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는 해당 위치에서 작업을 했었죠. 자, 현재 인터넷 창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와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액티비티를 편집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화면에 오신 분들은 옵션 메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리 액티비티 수정 어떻게 했었죠?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새로 찍거나 기존에 잡혀 있는 거를 편집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extract 테이블 데이터는 현재 있는 것을 편집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편집 버튼 눌러주면은 현재 잡힌 것을 가지고 오는 것밖에 못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저는 상위 10개의 항목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제한을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는 거예요. 설정 버튼 누르신 다음에 추출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출 제한 행 개수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행 개수는 10개 제한하고 저장 및 닫기 하시고 뭐 그렇게 한 테이블에서 저는 통화명이랑 매매 기준일이랑 환율 사실 때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항목들은 우리가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행과 열 편집이 모두 끝났고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내가 뽑은 데이터들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형태로만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닫기. 그 다음에 저장 및 닫기. 여기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자, 저장 및 닫기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플로우 차트 가봐야겠죠? 플로우 차트 엑셀 출력 보는데 뭔가 못 보던 항목이 있어요. 이 느낌표 왜 난 거죠? 혹시 몰라서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니까 하나 이상의 유효성 검사 오류 또는 경고가 있다고 나옵니다. 해당 경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UiPath는 엑셀 프로세스 스코프 내에서 엑셀 파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엑셀 프로세스 스코프라는 게 뭘까요? 뭔가 액티비티인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액티비티에다가 엑셀 프로세스 스코프 액티비티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얘를 드래그해서 위쪽에다가 두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둬볼게요. 엑셀 프로세스 스코프는 보니까 엑셀 경로를 넣는 곳이 없어요. 보니까 유즈 엑셀 파일은 엑셀 경로를 넣는 곳이 있는데 엑셀 프로세스 스코프는 경로를 넣는 곳이 없어요. 얘는 그럼 왜 필요할까요? 왜 여기서는 여기 그냥 경로 넣고 하면 되는데 얘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이 기능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두 개가 하나의 액티비티였어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액티비티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유즈 엑셀 파일에서 속성이 되게 길었어요. 어떤 속성들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매크로를 작업할 때 설정할 수 있었고요. 아니면은 우리 엑셀 파일에서 막 사람들 월급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귀중한 정보들이 있을 때 엑셀을 아예 띄워놓지 않고도 작업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백그라운드로 엑셀이 떠있지 않게끔도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어떠한 좀 고급 기능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예전에는 이 하나로도 작업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간소화시킨 거죠. 간편화시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얘 하나로는 그냥 엑셀만 열고 쓸 수 있게끔 작업이 된 거고 여기는 고급 기능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iPath는 제한을 하는 거예요. 간소화 기능을 쓸 건데 혹시 고급 기능이 필요하면은 얘를 써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방금 얘 실행시킬 때 오류 없이 동작했었죠? 권고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굳이 이게 떠 있어도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얘가 거슬린다 라고 하시면은 넣으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되셨으면은 저희 아까 전에는 시트 1에다가 썼었죠? 이번에는 시트 2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시트 2에다 쓸게요. 되셨으면은 실행. 시트 2에 썼을 때 우리가 적은 데이터 10개의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좋아요. 잘 나오네요. 10개 데이터만 써기로 했는데 열은 편집이 됐는데 행이 편집이 안 됐네요. 그죠? 우리 이건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플로우 차트 당황하지 마시고요. 플로우 차트 가신 다음에 환율 테이블 추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했었죠. 우측을 보시면은 추출 제한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아까 전에 그 데이터 추출 마법사 거기에서 쓰면은 바로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 최신 버전이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좀 호환성이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저희가 그냥 수동으로 속성해서 추출 제한, 최대 행, 항목수 몇 개였죠? 10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끝이 나셨으면은 기존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던 거는 지워주시고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저희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끝났어요. 끝났을 때 10개만 데이터 나온 거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